연금 받으면 살 수 있지 않을까? 많은 사람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특히 젊었을 때는요. 열심히 일하고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까지 부으면 노후엔 당연히 편안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요즘 거리에서 만나는 60대 이상 분들은 하나같이 말합니다. 연금만 믿었다가 큰 코 다쳤어요. 생각보다 턱없이 부족해요. 이 정도일 줄 알았으면 진작 준비했죠. TV나 뉴스에 나오는 숫자보다 현실은 훨씬 더 냉정합니다. 우리는 아직도 연금 안정이라는 오래된 신화를 믿고 있는 건 아닐까요? 자, 지금부터 거리 인터뷰를 통해 만난 실제 60대 시니어들의 현실 이야기, 그리고 왜 지금 우리가 노후 준비를 다시 생각해야 하는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1. 국민연금 월 60만 원? 한 달도 못 버텨요. 사례 혼자 사는 67세 할머니의 고백. 서울 망원시장 근처에서 쓰레기 봉투를 팔고 계시던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손에 들린 봉투보다 작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국민연금이요? 한 달에 62만 원 나와요. 그걸로 월세 45만 원 내고 나면 남는 게 없어요. 이분은 20대 때부터 식당 일과 시장 일을 전전하며 성실히 일했지만 4대 보험이 안 되는 일자리였던 탓에 국민연금 납입 기간이 짧았습니다. 그래도 늦게라도 가입해 10년은 채우셨고 그 결과 매달 60만 원 정도 받게 됐습니다. 그런데요. 60만 원이면 하루 2만 원이 채 안 됩니다. 거기에 월세, 병원비, 식비, 교통비, 생필품. 조금만 계산해도 이건 살 수 있는 수준이 아닙니다. 예전엔 그냥 연금만 들어오면 괜찮을 줄 알았어요. 근데 막상 받아보니 배보다 배꼽이 크더라고요. 애들한테도 더는 손 벌리기 싫고. 결국 이 할머니는 새벽엔 청소일, 낮엔 봉투 장사, 주말엔 재래시장 심부름까지 하며 생계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노후는 쉬는 시간이라는 말이 이분에겐 먼 나라 이야기였습니다. 2. 퇴직연금이 있었는데요. 집 수리하다가 다 썼어요. 사례 64세 퇴직 직장인의 후회. 부산의 한 바닷가 벤치에서 만난 64세 남성은 오랜 직장 생활 후 퇴직연금 1억 원가량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처음엔 여유가 있었어요. 여행도 한번 다녀오고 오래된 집도 싹 고쳤죠. 욕실, 창문, 도배, 바닥까지 다 바꿨습니다. 그런데 그게 함정이었습니다. 한번 돈을 쓰기 시작하니 노후 자금이라는 개념이 무너졌다고 해요. 어차피 연금도 나오고 생활비는 괜찮겠지 싶었는데요. 지금은 연금도 세금 떼고 나니 120만 원 남짓이에요. 하지만 고정비는 오히려 늘었습니다. 리모델링으로 인한 대출이자, 전기세, 관리비, 그리고 아내의 건강 문제까지 겹치며 한 달 생활비는 250만 원을 훌쩍 넘는 상황. 결국 이분은 지금 마트 주차 관리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연금은 생활의 보조일 뿐 주 수입원이 아니라는 걸 뒤늦게 깨달았어요. 3. 애들 도와주느라 내 노후는 빈털터리가 됐어요. 사례 자녀 뒷바라지한 66세 부부. 서울 외곽 아파트 단지 앞에서 마주친 부부는 66세. 두 분 모두 공무원 출신으로 부부 합산 연금이 약 300만 원가량 됩니다. 우리는 연금으로는 큰 걱정 없어요. 매달 따박따박 들어오니까. 그런데 왜 이분들은 새벽에 재래시장에 계셨을까요? 자식들이요. 아들 둘 결혼시키고 손주 학원비까지 좀 도와줬어요. 처음엔 괜찮았는데 계속 요청이 들어오니까. 결국 노후 자금의 80%를 자녀 지원으로 사용했고 정작 본인들은 여행 한번 제대로 못 다녀봤다고 합니다. 연금만으로 살긴 어렵고 자식에게도 말은 못하겠고 남편은 지금 주유소 야간 근무, 아내는 가사 도우미 파트타임을 하고 있다고 하네요. 연금은 절대 자녀 지원까지 감당 못해요. 그건 욕심이었죠. 이분의 말씀이 아직도 귓가에 남습니다. 전문가의 한마디. 많은 사람들이 나도 연금이 있으니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국민연금 평균 수령액은 약 60만 원 수준, 절대 충분하지 않습니다. 퇴직연금, 개인연금이 있다 해도 물가, 상승률과 건강 비용은 계산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큰 변수는 자녀 지원, 예상치 못한 병원비 또는 갑작스러운 주거 문제입니다.
그래서 연금은 노후 생활의 기본 토대일 수는 있어도 절대 전부가 될 수 없습니다. 60대 이상 실제 시니어들이 공통적으로 말하는 조언은 딱 하나입니다. 연금만 믿지 말고 노후에도 작게라도 수입원을 꼭 만들어 놓으세요. 마무리하며 거리에서 만난 분들은 말합니다. 젊을 땐 은퇴하면 쉬고 놀 줄 알았어요. 하지만 지금 현실은 노는 게 두렵고 쉬는 게 불안한 시대입니다. 지금 50대, 60대라면 묻고 싶습니다. 당신의 노후, 연금만으로 충분하다고 자신할 수 있나요? 만약 아니라고 생각된다면 지금이 바로 준비할 때입니다. 지금의 작은 실천이 10년 뒤 인생의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연금으로 살 수 있다고요? 거리에서 확인한 60대의 충격적인 현실. 지금 우리가 연금과 노후 자금을 다시 봐야 하는 이유. 연금은 기본이지 전부가 아닙니다. 많은 중장년층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민연금이 있으면 퇴직하고도 어느 정도는 살 수 있겠지. 하지만 실제로 현장에서 만난 수많은 60대 이상 시민들의 이야기는 그와는 다릅니다. 받아보니 한 달도 못 버티겠어요. 연금은 생활비의 13도 안 됩니다. 이 말들이 현실입니다. 국민연금공단 자료에 따르면 2024년 기준 국민연금 수급자의 월 평균 수령액은 약 62만원, 최고 수령자도 200만원 초반대에 불과합니다. 여기에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이 있더라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월 150만원, 200만원 내외의 고정 수입에 머물러 있습니다. 하지만 2023년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1인 가구 노인의 월 평균 최소 생활비는 약 180만원 이상, 부부 기준으로는 270만원 이상이 필요하다고 분석됐습니다. 따라서 연금만으로 노후를 유지한다는 생각은 현실적 착각에 불과하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실제 사례 3가지로 본 연금 현실. 1. 국민연금 60만원으론 월세도 못 내요. 67세 여성, 시장 상인. 20대부터 식당과 시장에서 일했지만 비정규직으로 4대 보험 미가입 상태였던 67세 여성. 국민연금 납입기간을 채워 겨우 60만원 남짓 수령하지만 월세 45만원과 생필품을 제외하면 한 달 생활이 불가능합니다. 포인트 국민연금의 수급액은 가입기간과 납입 수준에 따라 천차만별. 직장 가입자가 아니거나 납입기간이 짧으면 용돈 수준에도 못 미칠 수 있다. 이 퇴직연금 1억. 집 고치고 나니 남은 건 영원이죠. 64세 퇴직 직장인. 퇴직 후 여유가 생겼다며 여행, 집 리모델링 등으로 소비를 시작한 60대 남성. 하지만 예상보다 지출이 많았고 현재는 퇴직연금 대부분을 소진. 남은 건 120만원짜리 연금과 늘어난 고정빚뿐. 마트 주차 알바로 다시 생계를 유지 중입니다. 포인트 퇴직 후 소비는 초기 23년에 집중되는 경우가 많음. 한 번의 큰 지출이 노후 전체 재정에 심각한 악영향을 줄 수 있다. 3. 자식들 도와주다 내 노후는 텅 비었어요. 66세 부부. 부부 공무원 출신, 연금 합산월 300만원 수령. 하지만 아들 결혼, 손주 양육비 지원 등으로 자산 대부분을 자녀에게 사용. 현재 부인은 가사 도우미, 남편은 야간 주유소 근무를 하며 생활비를 보충 중. 포인트 자녀 지원은 무제한의 미덕이 아님. 본인의 노후가 무너지면 결국 자녀에게 또 다른 짐이 될 수 있다. 노후 준비의 3가지 착각. 1. 연금이면 충분하다. 국민연금은 평균적으로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개인의 생활 스타일, 건강 상태, 거주지 비용에 따라 필요한 금액은 훨씬 더 높습니다. 2. 퇴직금이나 퇴직연금이 있으니 괜찮다. 목돈이 들어오면 심리적 여유로 인해 초기 소비가 과잉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2030년 노후를 생각하면 퇴직금은 소비가 아닌 자산관리 전략의 일부로 운용되어야 합니다. 3. 자식이 도와줄 거다. 현실은 정반대입니다. MZ세대는 자신의 삶을 꾸려나가기에 급급합니다. 부모 부양 능력이 없는 구조에서 자녀 의존은 매우 위험한 전략입니다. 전문가가 권하는 노후 자산준비법 3가지. 1. 연금은 기초, 최소한의 생활 방어선으로 활용. 국민연금은 절대적 생존 기반으로만 인식해야 하며 퇴직연금과 개인연금도 수입의 분산 개념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2.
노후에도 작게라도 일할 수 있는 구조 설계. 60대 이후에도 소일거리, 재택근무, 온라인 수입원 등 작은 수입 루트를 만들어야 합니다. 노후엔 일의 강도가 아니라 지속성과 안정성이 중요합니다. 3. 자녀 중심에서 자기 중심의 노후 설계로 전환. 노후의 가장 큰 리스크는 부모로서의 죄책감입니다. 하지만 자녀에게 끌려가는 노후는 결국 모두가 불행해지는 길입니다. 내 삶의 중심을 자신에게 두는 전환이 필요합니다. 결론 연금은 시작일 뿐 노후는 전략이다. 현재 60대 이상이 겪고 있는 연금 현실은 우리 모두의 미래가 될 수 있습니다. 거리에서 들려오는 생생한 고백은 단순한 사례가 아닌 예고편입니다. 누구도 예외는 없습니다. 지금 준비하지 않으면 연금 수급 시점에 이 돈으로 어떻게 살라는 거지? 라는 말이 절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연금은 우리 삶의 안전망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위에 건강, 소득, 인간관계, 소비 관리라는 내 기둥을 세우지 않으면 노후는 불안정한 탑 위에 선 인생이 될 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은퇴 후 제주도에서의 삶을 꿈꿉니다. 푸른 바다, 한적한 자연, 도시의 소음을 벗어난 여유로운 일상은 분명 매력적으로 들리죠. 저도 그런 로망을 품고 은퇴 후 제주도로 향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의 삶은 제가 꿈꾸던 낙원이 아니었습니다. 쌓였던 기대가 현실의 벽에 부딪히면서 제가 느낀 건 좌절과 외로움이었습니다. 경제적인 문제부터 지역 특유의 고립감까지 제주에서의 생활은 은퇴 후 준비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현실적인 관점에서 삶을 설계해야 한다는 사실을 절실히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은퇴 후 낙원을 꿈꾸는 모든 분들이 한 번쯤은 들어봐야 할 현실적인 교훈입니다. 제주도는 은퇴자들의 무덤? 꿈꾸던 낙원에서 도망쳤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은퇴 후 제주도에서의 삶을 꿈꾸죠. 푸른 바다와 한적한 자연, 도시의 복잡한 생활에서 벗어난 여유로움이 제주를 낙원처럼 보이게 만듭니다. 저도 그런 로망을 품고 은퇴 후 제주도로 떠났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생각보다 냉혹했습니다. 오늘은 제가 경험한 이야기와 더불어 은퇴 후 삶에서 꼭 준비해야 할 것들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특히나 제주도처럼 낙원을 꿈꾸며 은퇴를 계획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1. 돈이 없으면 낙원도 지옥이 됩니다. 마이너스 경제적 현실의 벽. 첫 번째로 부딪힌 문제는 경제적인 부담이었어요. 제주도는 육지보다 생활비가 적게 들 거라 생각했는데 그건 큰 착각이었습니다. 식재료나 생필품 대부분이 육지에서 오다 보니 물가가 더 비싸더라고요. 특히 외식비가 육지보다 훨씬 높았고 심지어 마트에서 파는 채소값도 도심보다 비싼 경우가 많았어요. 저와 비슷한 나이대의 은퇴자 김 씨도 이런 문제로 큰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김 씨는 도시 생활을 접고 제주에서 자급자족을 꿈꾸며 작은 텃밭을 일구려 했어요. 하지만 비싼 농업용 자재와 예상보다 높은 전기세, 수도세가 그를 괴롭혔습니다. 경제적 준비가 충분하지 않으면 낭만적인 제주살이가 한순간에 생존의 문제로 바뀔 수 있다는 걸 그는 뼈저리게 깨달았다고 합니다. 결국 김 씨는 몇 년 만에 다시 육지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2. 사람이 없으면 외로움은 더 깊어집니다. 마이너스 관계의 단절. 두 번째로 제가 가장 힘들었던 건 외로움이었어요. 제주도는 아름답지만 가까운 가족과 친구들이 없는 상황에서 그 아름다움이 위로가 되진 않더라고요. 저처럼 도시에서 은퇴 후 이사 온 분들이 대부분인데 이웃과 깊이 있는 관계를 맺기는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제 친구 박 씨도 은퇴 후 제주도로 이사한 뒤 외로움을 크게 느꼈다고 합니다. 그는 제주도에서는 누구 하나 만나려면 차로 한참을 가야 하고 육지 친구들과도 점점 멀어지는 기분이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특히 긴급한 상황이 생겼을 때 의지할 사람이 없다는 게 가장 큰 불안이었대요. 이런 점을 감안할 때 은퇴 후 낙원에서의 삶을 꿈꾸더라도 인간관계와 소통 방법을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는 걸 배웠습니다. 3. 일상이 불편하면 아무리 예뻐도 답이 없습니다. 마이너스 생활의 불편함. 제주도는 분명 매력적인 곳이지만 은퇴자들에게는 생활 편의성이 부족한 경우가 많아요.
병원 같은 의료시설도 서울이나 다른 대도시에 비해 부족한 점이 많고 대중교통도 편리하지 않아요. 특히 차가 없으면 외출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셔야 해요. 이와 관련해 60대 이모 씨는 큰 어려움을 겪었다고 합니다. 은퇴 후 건강 문제로 자주 병원을 다녀야 했는데 집에서 병원까지의 거리가 너무 멀고 대중교통으로 접근하기 어려워 큰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해요. 그는 제주도로 내려오기 전에 병원 같은 인프라를 미리 조사했어야 했는데 단순히 자연만 보고 결정한 게 실수였다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일상의 기본적인 편리함이 보장되지 않으면 아무리 멋진 경치도 감당하기 어렵다는 점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제주도를 떠나며 깨달은 3가지 교훈. 제주도에서의 생활은 저에게 많은 걸 깨닫게 해줬어요. 그리고 다시 육지로 돌아오면서 은퇴 후 삶을 설계할 때 고려해야 할 중요한 3가지를 알게 됐습니다. 경제적인 준비가 철저해야 한다. 은퇴 후의 삶은 예상보다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주택 마련, 생활비, 의료비 등 경제적인 요소를 제대로 계획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환경도 버티기 힘들어요. 사회적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 은퇴 후에도 가족, 친구와의 관계를 끊지 말아야 합니다. 새로운 곳으로 이사할 경우 지역 커뮤니티나 모임 등을 통해 사회적 연결고리를 만들어야 외로움을 줄일 수 있어요. 생활 인프라를 꼼꼼히 따져야 한다. 병원, 교통, 쇼핑 등의 기본적인 편리함이 보장되지 않으면 은퇴 후 낙원이 오히려 불편함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제주도는 여전히 아름다운 곳이고 누군가에게는 최고의 은퇴지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의 삶은 철저한 준비 없이는 쉽지 않다는 걸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도 은퇴 후 낙원을 꿈꾸신다면 현실적인 시선으로 계획을 세우고 준비를 단단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꿈은 준비된 자의 몫이니까요. 은퇴 후 제주도를 떠난 이유, 그리고 성공적인 은퇴 생활의 조건. 많은 사람들이 은퇴 후에 낙원으로 제주도를 꿈꿉니다. 하지만 현실은 생각보다 녹록지 않았습니다. 저 역시 은퇴 후 제주도로 이주했다가 다시 육지로 돌아오며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오늘은 그 경험을 바탕으로 은퇴 후 성공적인 삶을 위해 반드시 고려해야 할 요소들을 전문가의 시선에서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은퇴는 단순한 삶의 전환점이 아닙니다. 이제는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철저히 준비하고 실질적인 전략을 세워야 하는 시기입니다. 은퇴 후 낙원은 준비된 자의 몫이다. 우리가 은퇴 후 제주도나 비슷한 곳을 낙원으로 꿈꾸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평생 바쁘게 살아왔던 도심의 삶에서 벗어나 자연 속에서 여유롭게 살아가는 모습을 상상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아무리 좋은 환경이라도 준비가 부족하면 그곳은 낙원이 아니라 고통의 장소가 될 수 있습니다. 제주도에서의 실패를 통해 저는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은퇴 후 삶의 성공 여부는 환경이 아니라 준비의 정도에 달려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준비에는 경제적 안정, 관계 유지, 그리고 생활의 편리함이라는 3가지 핵심 요소가 필요합니다. 1. 경제적 안정. 돈이 있어야 자유도 있다. 경제적 안정은 은퇴 후 삶의 가장 기본적인 조건입니다. 은퇴 후에는 수입원이 줄어드는 대신 지출은 크게 줄어들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주도에서의 생활비가 도시보다 적을 거라 기대했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식자재, 공과금, 교통비 등 모든 면에서 예상보다 많은 비용이 들었어요. 사례 1. 예상치 못한 의료비로 생긴 경제적 압박. 60대 후반의 강 씨는 제주도로 은퇴 후 이주했지만 건강이 나빠지며 예상치 못한 의료비로 경제적 압박을 받았습니다. 도시에 있을 때는 가까운 병원에서 간단히 받을 수 있었던 치료를 제주에서는 더 비싼 비용으로 받게 되었습니다. 강 씨는 은퇴 후 예상치 못한 의료비가 이렇게 큰 부담이 될 줄 몰랐다고 말했습니다. 결국 그는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3년 만에 다시 서울로 돌아갔습니다. 이 사례는 은퇴 후 경제적 여유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단순히 제주도 생활만이 아니라 은퇴 후 어디서 살든지 최소한의 경제적 안정은 반드시 갖춰야 합니다. 2. 관계 유지. 외로움이 삶의 질을 갉아먹는다. 은퇴 후 가장 흔히 느끼는 감정 중 하나가 바로 고립감입니다. 특히 새로운 환경으로 이주할 경우
기존의 사회적 관계가 약해지면서 외로움을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주도는 아름다운 자연이 있지만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질수록 외로움이 더 크게 다가옵니다. 사례 이웃과 소통의 부재로 외로움을 겪은 박 씨. 은퇴 후 제주도로 이사한 박 씨는 이웃과 교류가 적고 육지에 있는 가족과도 거리감이 생기며 큰 외로움을 느꼈습니다. 그는 매일 아름다운 풍경을 봐도 혼자라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고 했습니다. 결국 그는 가까운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기 위해 다시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이 사례는 은퇴 후 인간관계와 소통의 중요성을 보여줍니다. 새로운 환경으로 이주하더라도 지역 커뮤니티나 동호회에 참여해 사회적 연결고리를 유지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3. 생활의 편리함 불편한 일상이 행복을 무너뜨린다. 제주도는 자연환경은 뛰어나지만 생활의 편리함이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의료시설이나 대중교통 같은 기본 인프라가 부족한 점이 은퇴자들에게는 큰 불편으로 다가옵니다. 사례 3. 대중교통과 의료시설의 부족으로 이주를 후회한 이 씨. 이 씨는 은퇴 후 차가 없는 상태로 제주도에 이주했습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하려 했지만 배차 간격이 길고 원하는 목적지까지 가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병원을 다니려 해도 가까운 곳이 없어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그는 서울에 있을 때는 몰랐던 생활의 소소한 불편이 제주도에선 너무 크게 느껴졌다고 했습니다. 이 사례는 은퇴 후 일상의 편리함이 행복의 중요한 요소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합니다. 낭만적인 환경도 좋지만 현실적인 생활 인프라가 갖춰진 곳에서의 안정감이 더 중요합니다. 은퇴 후 삶을 준비하는 3가지 전략. 그렇다면 은퇴 후 성공적인 삶을 위해 우리는 어떤 준비를 해야 할까요? 제주도에서의 실패를 바탕으로 3가지 중요한 전략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경제적 기반을 단단히 마련하라. 연금, 저축, 투자 등을 통해 은퇴 후 최소 2030년 동안 안정적인 수입을 유지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합니다. 지출을 줄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상치 못한 비용에 대비한 비상금을 준비하는 것도 필수입니다.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고 확장하라. 은퇴 후 새로운 곳으로 이주하더라도 지역 커뮤니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세요. 봉사활동, 동호회, 모임 등을 통해 새로운 관계를 맺고 기존의 가족 및 친구들과도 꾸준히 소통해야 합니다. 생활의 편리함을 우선시하라. 은퇴 후 이주할 곳을 결정할 때는 자연환경만 보지 말고 병원, 교통, 쇼핑시설 등 기본 인프라를 꼼꼼히 따져야 합니다. 편리한 일상이야말로 은퇴 후 삶의 만족도를 크게 좌우합니다. 결론, 은퇴 후의 낙원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 은퇴는 삶의 새로운 시작입니다. 하지만 준비 없이 낭만만을 꿈꾸다 보면 그 시작이 좌절로 바뀔 수 있습니다. 제주도에서의 제 경험은 분명 고통스러웠지만 그만큼 많은 걸 깨닫게 해줬습니다. 여러분도 은퇴 후 삶을 준비할 때 낭만과 현실의 균형을 맞추며 철저히 계획하시길 바랍니다. 준비된 자만이 진정한 낙원에서의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은퇴 후 삶이 안정적이고 행복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요즘 주변을 둘러보면 난 10억 자산만 모으면 은퇴해도 되겠다 라는 말을 농담처럼 혹은 진지하게 하는 분들이 꽤 많아요. 저 역시 예전엔 10억이라는 금액이 마치 은퇴 후 삶의 보증 수표처럼 느껴지곤 했죠. 그런데 실제로 이야기를 좀 들어보면 40대에 들어서면서 막상 자산을 어느 정도 모았어도 생각보다 부담은 사라지지 않더라고요. 인플레이션, 가족 부양, 갑작스러운 의료비, 생각지도 못했던 사고나 재해 등 우리에게 닥칠 변수는 너무나 많잖아요. 10억이라는 숫자가 요즘 시대에 정말 은퇴 후 평생을 안심하고 지낼 수 있는 돈일까? 아마 그렇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10억 자산? 은퇴 후엔 의미 없다. 40대 자산의 충격적 비밀이라는 약간은 자극적인 제목 아래 왜 우리가 10억에 쉽게 속아 넘어가면 안 되는지, 그리고 40대에 현실적으로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지 이야기를 나눠보려 해요. 저 역시 막연히 몇 억이라는 금액이 있으면 노후는 안전하다고 생각했다가 실제 계산해보고 주위 사례들을 듣고 나서야 이거 큰일이네 하면서 긴장하게 되었거든요. 자,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서 10억 자산이 왜 마냥 든든한 것도 아니고
오히려 더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도 있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봅시다. 1. 막연한 목표 금액이 안기는 착각. 우리가 흔히 돈 얘기할 때 10억만 있으면이라는 말을 쉽게 하죠. 그만큼 10억이란 금액이 주는 심리적 안정감이 큰 것 같아요. 그러나 생각해 봅시다. 10억 원을 지금 당장 받는다고 가정해 볼게요. 아, 나 이걸로 저금 좀 하고 주식도 조금 굴리고 집도 마련하면 여유롭게 살 수 있겠다 싶지만 실제로 은퇴 생활이라는 건 12년이 아니라 2030년, 길면 그 이상을 봐야 하는 일이에요. 인플레이션 때문에 물가는 계속 오를 텐데 그때마다 생활비가 계속 늘어날 거고요. 또 언제 큰 병이 올지 모르고 아이들이 있는 분이라면 교육비나 결혼 자금 문제도 만만치 않습니다. 결국 지금의 10억으로 30년을 내다본다는 건 생각보다 훨씬 쉽지 않아요. 그리고 은퇴 후에는 소득이 잘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죠. 여기에 부동산 시세 변동이라든지 우리나라의 연금 제도가 계속 어떻게 바뀔지 모른다는 불확실성까지 더해지면 10억 원이라는 액수가 마냥 든든하기만 한 건 아니란 결론이 나옵니다. 2. 내 주변 사례로 본 10억 자산의 함정. 김씨 45세 직장인 사례. 김씨는 40대 초반부터 퇴직 후 인생을 그려오면서 10억이라는 숫자를 머릿속에 꽉 박아놨어요. 지금 수중에는 대출 포함해서 아파트 시세가 8억 정도 되니까 2억 정도 더 모으면 뭔가 은퇴해도 될 것 같았죠. 그런데 곰곰이 계산해보니 실제 은퇴 후 매달 필요한 생활비 대출이자 자녀 교육비, 생활비, 보험료 등가 40만 500만 원은 쉽게 되더라고요. 아니, 어디서 줄일 건 줄이면 되지 않느냐? 라고 할 수도 있지만 김 씨와 같은 일반적인 중산층 가족이 살던 라이프 스타일을 갑자기 극단적으로 바꾸는 것도 쉽지 않죠. 또 부모님 용돈이나 의료비 같은 예상치 못한 지출도 여기저기서 터지기 마련입니다. 결국 김 씨는 10억 모으면 은퇴 가능이라는 자기 최면에서 벗어나 계획을 다시 잡고 있어요. 최대한 근로소득을 더 오래 가져가거나 혹은 별도의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사업이나 임대 소득을 확보해야겠다고 말하더군요. 10억 있으니까 마음 편하겠다 라는 주변 사람들의 얘기가 본인에겐 전혀 공감이 안 된대요. 이 씨 42세 자영업자 사례. 이 씨는 택배 대리점을 운영하면서 꽤 괜찮은 매출을 올리고 있어요. 그래도 체력적인 부담이 상당해서 50세 이전엔 은퇴하고 싶다고 합니다. 현재 순자산은 대략 7억 원 정도. 그래서 요즘 부동산이나 주식 투자에 관심이 많아요. 매년 꾸준히 10% 이익을 보면서 10억을 만들면 적금처럼 이자 받아서 살 수 있겠지 라는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현실은 투자 수익률이 매년 일정하게 10%씩 찍어주는 게 아니잖아요. 주식은 변동성이 크고 부동산도 생각보다 쉽게 오르지 않을 때가 많죠. 게다가 물가가 오르는 속도만큼 정기예금을 통해서는 절대 불로소득이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이 씨는 최근에 친구가 갑작스럽게 병원에 입원해 의료비를 크게 지출한 걸 보고 아, 이건 진짜 모아둔 돈 깎아먹는 건 순식간이겠구나 하고 깨달았다고 해요. 그래서 10억을 단순히 목표 금액으로 삼기보단 은퇴 후에도 계속 벌 수 있는 수단을 마련해야겠다는 쪽으로 생각을 바꾸고 있습니다. 박 씨 48세 프리랜서 사례. 박 씨는 30대 때부터 프리랜서로 일하면서 매달 벌 때마다 열심히 저축해왔어요. 덕분에 실물 자산 오피스텔, 소형 상가 등을 합치면 대략 10억 정도 가치가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정작 자신의 은퇴가 불안하다고 말하는 이유는 현금 흐름이 불안하기 때문이에요. 부동산 자산이 있다고 해도 공실빈 상가나 빈 오피스텔이 늘어나거나 세입자 문제로 골치를 앓으면 월 수입이 뚝 떨어질 수 있잖아요. 실제로 코로나19 시기에 소형 상가에서 테트가 빠져나가면서 몇 달간 임대료가 0원이 된 적이 있었대요. 그 몇 달이 정말 무섭더랍니다. 자산 가치야 나중에 팔면 될 수 있겠지만 당장 현금이 안 들어오면 생활이 막막하다는 거죠. 그 후로는 나는 10억 자산가니까 괜찮아. 가 아니라 내가 매달 얼마 정도를 안정적으로 벌어야 생활이 가능하고 그게 막혀도 다른 대안이 있는지를 고민하게 되었다고 해요. 자산 가치가 아닌 안정된 현금 흐름이 핵심이라고요. 3. 10억가 중요한 이유.
위 세 가지 사례에서 공통적으로 드러나는 건 사람들은 처음엔 10억이라는 숫자에 근거 없는 기대와 위안을 느끼지만 막상 현실과 마주하면 은퇴 후 생활에 대한 불안이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는 점이에요. 요즘 물가, 그리고 20년 넘게 이어질 수도 있는 은퇴 생활을 생각한다면 10억이 결코 종착점이 될 수 없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자산 규모 자체보다 현금 흐름과 추가 수익원을 어떻게 만드느냐예요. 10억을 모은 뒤에도 꾸준히 불어나는 패시브 인컴 임대 수익, 투자 수익, 연금 등이 없다면 자산은 점점 소모될 뿐이에요. 또 돌발 상황 질병, 상속 문제, 자녀 교육비, 이혼 등이 터지면 그 속도는 기하급수적으로 빨라질 거고요. 4. 그렇다면 40대에 뭘 준비해야 할까? 현재 지출 구조 점검하기 매달 얼마나 쓰고 있는지 고정 지출과 변동 지출을 꼼꼼히 따져보세요. 은퇴 후에는 지금보다 적게 쓸 것 같지만 사실 의료비 등 예상치 못한 부분에서 더 많이 쓸 수도 있습니다. 최소한의 생활비와 여유 생활비를 구분해 놓으면 목표 금액뿐 아니라 매달 얼마의 안정적 소득이 필요할지도 계산이 가능합니다. 자산의 현금화 및 수익성 고민 부동산이든 주식이든 저축이든 각각을 어떻게 운영할지 전략을 짜야 해요. 물려받은 부동산이 있더라도 당장 수익이 안 나면 은퇴 후에는 의미가 없을 수 있으니까요. 꼭 부동산 임대료가 아니더라도 자신의 스킬이나 경험을 살려 파트타임 컨설팅, 강의, 온라인 비즈니스 등으로 추가 소득을 만들 수 있는지도 점검해 봐야 합니다. 건강 유지와 보험 준비. 은퇴 후 생활에서 가장 무서운 게 의료비잖아요. 건강이 무너지면 치료비가 크고 그만큼 자산 소모가 빠릅니다. 따라서 40대부터는 건강 관리를 더 집중적으로 하고 여러 위험에 대비할 보험을 마련해 두는 것도 중요해요. 공적연금, 사적연금 꼼꼼히 챙기기.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등 현재 가입 중인 연금이 실제로 은퇴 후 내 삶을 얼마나 지원해 줄 수 있는지 계산해 보세요. 만약 부족하다면 추가로 사적연금 상품에 가입하거나 다른 투자 수단을 찾아보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평생현역 마인드 100세 시대라는 말이 상투적이지만 그 말이 허투루 나온 게 아니에요. 40대에 벌써부터 더 이상 일하기 싫다고 생각하기보다는 몸과 마음이 허락한다면 50대, 60대 이후에도 무언가를 할 수 있는 내일을 미리 만들어두면 좋습니다. 건강 상태에 따라서는 완전한 은퇴가 아닌 반은퇴 생활을 통해 추가 수익을 유지할 수도 있죠. 5. 마무리하며 결국 10억 자산이라는 건 우리가 살면서 마주하게 되는 수많은 목표 금액 중 하나일 뿐이에요. 그 자체가 은퇴 후 삶을 전부 보장해 주진 않습니다. 특히 40대라면 아직도 남은 근로기간이 1020년가량 있고 그 사이에 자녀 교육, 부모님 봉양, 이직이나 창업 등 예측 불가한 사건이 생길 수 있죠. 조금 더 길게, 폭넓게 내 인생의 가계부를 바라보면 내가 앞으로 어떻게 돈을 벌고 어떻게 써야 하는지 그 흐름을 어떻게 안정화시킬 것인지가 훨씬 중요합니다. 10억이라는 숫자에 도달했더라도 이제 끝? 이라고 방심하기보다 그래, 이제부터 이 자산을 어떻게 굴려서 지속적으로 현금이 흘러들어오게 할까를 고민해야죠. 세상 일이 다 그렇듯 돈 문제도 어디까지나 과정이자 선택의 연속이에요. 지금 당장 10억이 없어도 혹은 이미 10억을 모았더라도 한 번 더 내 상황을 점검하고 리스크를 대비하는 게 가장 현명합니다. 그게 진짜 은퇴 후 삶을 안정적으로 보내는 데 중요한 부분이니까요. 10억은 은퇴 보증 수표라는 환상에서 벗어나 더 현실적인 준비를 해보자는 취지로 오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우리 모두 지금부터라도 꼼꼼하게 준비해서 은퇴 후에도 진정한 자유와 여유를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늘 제일 중요한 건 어떤 금액이 아니라 어떤 인생 계획과 삶의 태도인 것 같다는 결론을 남기며 이번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30년 만에 고향 땅을 밟았을 때 눈물이 핑 돌았어요. 공항에 도착해 바뀐 풍경을 바라보며 이제는 내 나라에서 평안하게 쉴 수 있겠구나 싶었죠. 그런데 딱 1년 지나고 나니까 미국이 그립습니다. 심지어 그 고단한 이민 생활조차도요. 이 말, 요즘 귀국한 은퇴자들 사이에서 심심치 않게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오랜 해외 생활을 마치고 돌아온 이들은 처음엔 가족 품에서의 삶, 익숙한 언어, 고향 음식에 감격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새로운 불편한 진실과 마주하게 됩니다. 은퇴 이후의 삶, 특히 귀국을 선택한 사람들에게는 겉으로 보이지 않는 낯섦과 고통이 도사리고 있는 셈이죠. 오늘은 고향이라 더 편할 줄 알았죠? 라는 말이 왜 그토록 뼈아프게 느껴지는지를 은퇴자의 입장에서, 그리고 앞으로 귀국을 고민하는 분들을 위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사례를 통해 드러나는 현실은 생각보다 훨씬 생생합니다. 첫 번째 사례, 한국이 이렇게 빨리 돌아가는 나라였나요? 65세 김영수 씨는 미국 뉴욕에서 32년을 살다 귀국했습니다. 젊은 시절 이민간 그는 세탁소를 운영하며 두 아들을 키웠고 은퇴 후엔 고향인 충청도로 돌아왔죠. 처음엔 모든 게 정겹게 느껴졌습니다. 시장 인심, 가족들과의 식사, 친숙한 이웃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낯설음이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리 익숙한 나라여도 내가 적응한 문화는 미국이더라고요. 은행 일도 스마트폰 하나 쓰는 것도 너무 복잡하고 빠른 거예요. 한국 사람들 속도가 너무 빠르니 대화도 힘들고 정신이 없어요. 김 씨는 결국 적응이 아니라 생존이라고 말합니다. 동네 사람들과의 대화도 나 혼자만 느린 속도로 사는 듯한 이질감이 가시질 않았다고 하죠. 익숙하다고 믿었던 고향이 은퇴 이후엔 내 자리가 아닌 곳처럼 느껴졌다고 합니다. 두 번째 사례, 한국은 외로운 나라였어요. 워싱턴에서 교사 생활을 하던 60대 여성 이정화 씨는 남편과 함께 한국으로 귀국했습니다. 자녀들은 미국에 남아있고 둘은 서울 외곽에 작은 아파트를 마련해 정착했죠. 하지만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외로움이었습니다. 한국은 가족 중심이 강한 문화라면서요. 근데 오히려 저는 더 외로웠어요. 미국에선 동네 친구들과 차 마시고 교회 커뮤니티도 활발했는데 여긴 나이 드니까 아무도 연락을 안 해요. 다시 사람을 만나기가 너무 어려웠어요. 게다가 낯선 아파트 주민들과는 눈 마주칠 일도 없었고 오랜만에 만난 친척들은 몇 번 연락하다가 끊겼다고 합니다. 결국 이 씨는 고향이라고 다정한 건 아니라는 걸 절실히 느꼈다고 고백했죠. 세 번째 사례, 생활비는 왜 이리 많이 드는 거예요? 박진수 68세 씨는 미국에서 20년 동안 운송 일을 하다 은퇴 후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한국은 의료가 싸다, 생활비가 적게 든다는 말을 믿고 귀국을 결심했는데 막상 살아보니 현실은 전혀 달랐습니다. 월세, 관리비, 건강보험료, 식비 미국보다 훨씬 더 많이 나가더라고요. 특히 병원은 싸긴 한데 자꾸 검사 받으라고 하고 비급여는 너무 비싸요. 은퇴연금만으로는 생활이 빠듯해 결국 동네 마트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그는 노후엔 돈이 적게 드는 줄 알았는데 오히려 고정 지출은 늘어나고 일거리는 줄었다며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전문가의 시선, 왜 귀국이 힘들어질까? 은퇴 후 귀국이 힘든 이유는 단순히 문화 차이 때문이 아닙니다. 다음과 같은 복합적 요인이 맞물려 있습니다. 정서적 단절, 오랜 해외 생활로 인해 본국의 사회 변화에 대한 감각이 떨어집니다. 사람들과 공감대를 형성하기 어렵고 고립감을 느끼게 됩니다. 경제적 착시, 한국이 물가나 세금, 의료비 측면에서 싸다고 알려져 있지만 실제 은퇴자 입장에선 고정 지출이 높고 특히 혼자서 감당하기엔 벅찬 경우가 많습니다. 커뮤니티의 부재, 미국처럼 이민자 중심의 커뮤니티가 강한 곳과 달리 한국에서는 나이든 이방인이 사회에 자연스럽게 녹아들 공간이 부족합니다. 의회 관료주의 미국보다 훨씬 디지털화된 시스템은 나이든 귀국자에게는 장벽이 됩니다. 은행, 병원, 공공서비스 이용 시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많죠. 결론, 귀국은 감성이 아니라 전략이어야 합니다. 고향은 언제나 따뜻하게 느껴지지만 은퇴 후 귀국은 단순한 향수나 가족에 대한 그리움만으로 결정할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미국이나 해외에서 귀국을 고민하고 계신다면 현실적인 질문을 먼저 던져보세요. 귀국 후 어디에서 누구와 살 것인가? 현재의 연금이나 자산으로 한국 생활이 가능한가? 정서적 외로움에 대한 대비는 되어 있는가? 사회 시스템에 다시 적응할 준비는 되어 있는가? 고향이라서 편할 거라는 생각은 이제 버려야 할지도 모릅니다. 진짜 편안한 노후는 낯익은 곳이 아니라 내가 주체적으로 설계한 삶에서 시작됩니다. 감성보다 준비가, 추억보다 전략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고향이라 더 편할 줄 알았죠? 귀국 1년 차, 은퇴자의 뜻밖의 고통 전문가, 시선으로 본 귀국 후 삶의 현실. 전 세계적으로 은퇴 연령대의 인구가 증가하면서 해외 이민 은퇴자들의 귀국 움직임도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 캐나다, 호주 등지에서 수십 년간 일하다 은퇴 후 귀국하는 한국 교포들은 이제 고향에서 편히 쉬고 싶다는 기대를 안고 귀국을 선택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 기대와 상당히 다르게 전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 글에서는 귀국 은퇴자들이 겪는 주요 어려움 3가지를 실제 사례 중심으로 짚고 나아가 귀국을 준비하는 분들이 사전에 반드시 고려해야 할 요소들을 전문가적 관점에서 전달하겠습니다. 1. 사회문화적 이질감 고향이 낯설어진다. 은퇴 후 귀국자들이 가장 먼저 마주하는 문제는 낯설음입니다. 고향은 분명히 자신이 태어나고 자란 곳이지만 수십 년간 변화한 사회는 이전의 고향과는 다른 모습으로 존재합니다. 사례 분석 김영수 65세 씨의 귀국 적응 실패. 미국에서 세탁소를 운영하며 30년을 보낸 김 씨는 충청도 고향으로 귀국했지만 가장 크게 느낀 건 속도 차이였습니다. 디지털 중심으로 급변한 행정 절차, 스마트폰 기반의 일상, 빠른 일처리 문화 등은 김 씨에게 큰 스트레스로 다가왔습니다. 전문가 해설. 귀국 은퇴자들은 평균적으로 6,070대입니다. 이 연령층은 디지털 문해력이 낮은 경우가 많고 본국의 기술 중심 사회에 적응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단순한 불편함을 넘어 사회와 단절되는 감정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조언 귀국 전 국내 시스템 공공서비스, 모바일 은행, 건강보험 등에 대한 사전 학습과 체험이 꼭 필요합니다. 2. 정서적 고립 고향에서 더 외로워진다. 귀국하면 친척, 가족, 이웃과 가까워질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품는 이들이 많지만 실제로는 사회적 관계를 새로 형성해야 하는 외로운 전쟁이 시작됩니다. 사례 분석, 이정화 60대 씨의 인간관계 단절. 미국 워싱턴에서 교사로 일하던 이 씨는 귀국 후 서울 외곽에 정착했지만 주변 이웃과의 교류는 거의 없었습니다. 가족은 각자 바쁘고 기존 인맥은 모두 옛 추억 속에 남아있을 뿐이었습니다. 전문가 해설. 은퇴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심리적 자산은 소속감입니다. 해외에선 교회, 봉사단체, 커뮤니티 등에서 활동하며 사회적 소속을 유지했지만 귀국 시에는 그런 연결망이 사라집니다. 조언 귀국을 계획 중이라면 자신이 참여할 수 있는 지역 커뮤니티, 노년층 프로그램, 종교 및 봉사 모임 등을 사전에 탐색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3. 생활비 착시 한국이 더 싸다는 오해. 많은 귀국자는 한국의 의료비가 저렴하고 생활비가 적게 든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은퇴자 입장에선 부담이 클 수 있습니다. 사례 분석 박진수 68세 씨의 지출 현실. 20년간 미국 운송업에 종사하다 귀국한 박 씨는 은퇴연금으로 생활하리라 기대했지만 월세, 관리비, 건강보험, 식비 등에서 예상보다 많은 지출이 발생했습니다. 특히 비급여 진료, 치과, 안과 등의 의료 지출이 부담이 컸다고 전합니다. 전문가 해설. 한국은 건강보험 제도가 잘 갖춰져 있지만 실제 은퇴자들이 주로 이용하는 고령 관련 진료는 비급여 항목이 많고 정기검진 약제 비용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또한 수도권의 경우 주거비 부담이 미국 일부 도시보다 높을 수 있습니다. 조언 귀국 전 구체적인 예산표를 작성하고 한국 생활의 고정 지출 항목 주거, 건강보험, 통신비, 교통비 등을 시뮬레이션해보는 것이 필수입니다. 단순 환율 비교는 현실과 동떨어질 수 있습니다. 귀국 전 반드시 고려해야 할 핵심 점검 리스트. 전문가 입장에서 볼 때 귀국을 고려 중인 은퇴자라면 다음과 같은 항목들을 반드시 점검해야 합니다. 항목 점검 질문. 주거임대 오자가? 거주 지역의 월세 수준은? 생활비월 고정지출 추정치? 연금으로 감당 가능한가? 건강정기적으로 치료받아야 할 질환은? 한국 병원에서 가능한가? 사회적 연결망 교류 가능한 지역 모임이나 지인이 있는가? 행정 시스템 건강보험, 금융, 통신 등 디지털 환경에 익숙한가? 심리적 안정감 변화에 대한 스트레스에 얼마나 유연한가? 결론 귀국은 감성의 결정이 아니라 이성의 전략으로. 내 고향이니까 괜찮을 거야.
이 말은 때론 큰 착각일 수 있습니다. 은퇴 후의 삶은 편안해야 하지만 그 편안함은 추억 속 고향이 아니라 철저히 준비된 환경에서 나옵니다. 귀국은 인생의 두 번째 큰 전환점입니다. 그 결정이 실망으로 끝나지 않기 위해서는 감성보다 더 강한 현실적 준비가 필요합니다. 정책적 차원에서도 이러한 귀국 은퇴자들을 위한 정보 제공, 커뮤니티 연계, 주거 지원 대책 등이 절실합니다. 고향은 그리운 곳일 수는 있어도 반드시 쉬운 곳은 아닙니다.